안녕하세요. 코인 날려주는 남자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조정을 거치며 66K 중반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조정이 왔는지 살펴보고 현재 비트코인이 있는 위치에서 가장 중요한 지지대가 어디인지 이 부분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발 알트코인 위기설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오늘 영상에서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청산맥상으로 봤을 때 68K에 위치하고 있던 비트코인은 추가 조정이 나오면서 66K까지 내려갔다가 현재는 66K 중반대에 위치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68K에서 66K로 내려오고 알트코인들이 큰 폭의 조정을 거치면서 비관론이 시장을 완전히 뒤덮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어지면서 보시게 되면 67K에서 69K 라인에 강력한 숏 포지션이 구축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연 이 부분을 건들고 올라갈지 이 여부가 중요할 것 같고, 65K와 66K 라인은 중요한 지지대 라인인데 보시게 되면 롱 포지션이 새롭게 구축이 되면서 이 부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펀딩 레이트 히트맵상으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들의 큰 폭의 조정이 나오면서 다시 조정이 정화가 되고 클린해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올라갈 때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을 하는 일이었고, 이 일이 또 발생을 했다. 그러니까 리테일들, 개인들의 이런 피해와 공포,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걸 펀딩 레이트 히트맵상으로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한국발 알트코인 위기와 이어지면서 알트코인이 좋지 못한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2024년도 7월 달에 정부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이 되면서 알트코인들을 상장 폐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래소들이 전체 한 600개 정도 되는 알트코인이 있는데, 이 600개 정도 되는 알트코인을 상장 폐지 검토에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살생부가 돌아다니고, 그러면서 실제로 오늘 같은 경우는 해당하는 코인들 돌고 있는 게 정확하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돌고 있는 코인들이 가격이 큰 폭의 하락이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알트코인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거래 비중이 워낙 큰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하는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들 같은 경우는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놓여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게 한국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 있는 리테일들은 전체 알트코인 시장, 전 세계에서 알트코인 시장들에서 큰 손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알트코인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게 전해지고 있고, 실제로 알트코인들이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거에 하나의 영향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염려가 되는 부분들은 무분별하게 이런 코인들이 상폐가 될 거다라고 하면서 미리부터 하락이 일어나고 있는데, 나온 이야기는 이 정도만 나오고 있습니다. 봤을 때 발행 주체의 신뢰성, 이용자 보호 장치, 기술 보안, 법규 준수,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상장 폐지를 검토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간 이 영향은 이 알트코인들,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알트코인들에 지대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고, 중요한 부분 중에서도 한 가지, 특히 김치코인들이 이 부분에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장이 반응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 인지를 해야 되겠고요. 본인 포트폴리오에 김치코인이 많이 들어있다고 하면은 이 부분을 빠르게 재조정을 하거나 조금은 다른 곳에 옮겨뒀다가 이 후폭풍이 끝나고 나면 그 뒤에 다시 또 옮겨 담는 이런 전략을 세워봐야 되는 그런 시기이다라는 게 현재 나와 있는 정부에서도 그렇고 거래소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부분들이 상장 폐지에 포커스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인데, 이용자 보호를 하는데 거기에 기본 단계로 상장 폐지부터 하겠다라는 게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알트코인은 7월달 중순까지 한국발 이런 위기가 계속해서 시장에 화두를 던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염두하고 우리가 매매 전략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의 아주 중요한 라인대들 말씀을 드릴 건데, 이 65K, 66K 라인 같은 경우는 지난 영상에서도 왜 중요한지 쇼터몰더의 이 구간대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 65K 라인에서 66K 라인은 온체인 데이터상 쇼터몰더의 이런 라인들, 이런 중요한 부분들도 있지만 기술적으로도 중요한 자리입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깨지게 된다고 하면은 61K에서 62K에 있던 리얼라이즈 프라이스까지 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걷는다고 하면은 시장 자체가 너무나 끔찍한 일이 발생할 수 있어서 이걸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그런 라인대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기술적으로도 보시게 되면은 이 65K, 66K 라인 같은 경우는 간신히 걸쳐있는 라인이기 때문에 빠르게 이 부분을 올라가야 된다라는 게 있고, 또 긍정회로로 돌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리테스트를 거쳤다, 올라갈 수 있는 마지막 단계가 이 66K,
65K 라인이다 라는 리테스트를 거쳤고 이 부분을 잘 지지한다고 하면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존재한다. 그래서 불리시 다이버전스가 발생을 했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이 65K, 66K 라인은 온체인 데이터, 기술지표, 반등을 하는 구간, 지지대로 작용하는 구간을 봤을 때도 매우 중요한 라인이다라는 걸 여러분들께서도 인지를 한 상태로 우리가 봐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65K, 66K 라인 같은 경우는 그만큼 중요도가 말씀드린 것처럼 높기 때문에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에서 떨구기 위해서 매도가 일어났을 때 이 비트파이넥스 같은 경우는 전통의 비트코인을 아주 큰 단위로 사이클을 길게 보면서 매수하고 매도하는 세력들이 움직이고 있는 곳인데 비트파이넥스에서 비트코인 CBD가 쭉 올라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66K까지 빠졌을 때 이걸 지키기 위해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비트파이넥스는 65K와 66K를 강력하게 지지하기 위해서 무언가 서포트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흔적들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비트코인의 65K와 66K 라인은 기술적으로도 온체인 데이터 상으로도 고려될 세력들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게 있다. 만약에 이게 뚫리게 되면 비트코인의 리얼라이즈 프라이스인 62K, 61K까지 바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라인대고 이 부분을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트코인은 이렇게 조정이 오고 우리가 힘들지만 과거 사이클에 비했을 때 이 변동성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정적인 이유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해서 이 변동성이 억제가 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실제로 이번 조정을 거치면서 20% 가까이 하락을 했지만 과거 사이클을 봤을 때는 약간 우스운 수준 정도의 조정이 있었다라는 거를 우리는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대신에 비트코인의 조정을 덜 맞는 대신 특징적으로 알트코인들이 더 많이 알트코인들이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누군가가 완전히 목을 잡아 당길 정도로 탱탱하게 유지시키면서 지켜주고 있는데 그 피해를 다른 사이클보다 더 크게 알트코인들이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비트코인 현물 ETF, 비트코인의 조정이 오고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거는 비트코인 현물 ETF의 순유출이 발생을 했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거래가 된 이후부터 이 비트코인의 가격은 비트코인 현물 ETF의 순유입량, 순유출량에 지대한 영향을 받아왔고 유출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밑으로 흘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 단기적으로 보는 것도 중요한데 어떤 길을 걸었는지를 보게 되면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현물 ETF는 계속해서 유출이 일어났지만 전체적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는 순유입이 계속해서 발생을 했던 그런 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며칠 동안 유출이 발생을 하면서 전체 유입량 자체가 내려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비트코인을 약하게 만드는 요소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결정적으로 이런 단계에 있었을 때 채굴업자들의 항복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급 항복이 발생을 하고 있고 이 말은 다시 여러분들께서도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게 와닿지 않겠지만 채굴업자들의 항복은 불장으로 가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단초였던 적이 많았습니다. 근데 역대급의 항복이 발생을 했고 이게 물량이 시장에 던져지면서 비트코인의 조정이 왔었다. 첫 번째로는 조정해 온 이유에 대해서 이 채굴업자들의 항복이 있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채굴업자들의 항복은 그 뒤에 상승을 바라볼 수 있는 과거를 봤을 때는 좋은 현상 중에 하나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증거를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데 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비관론에 휩싸이고 너무나 힘든 변수들이 만약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으면 정말 하락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이클에 대해서 추정을 하고 확률적으로 높은 곳을 찾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보게 되면 글로벌 M2 서플라이는 익스펜션 계속해서 이제 확장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국면에 접어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M2 통화량 자체가 늘어나고 있다. 시장의 유동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실제로 스테이블 코인도 보시게 되면은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과는 다르게 스테이블 코인이 유의미하게 반등이 일어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다시 해서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이 플립이 최근에 다시 한번 더 발생을 했다. 그런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스테이블 코인들, M2 통화량 이런 것들은 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미국의 나스닥 같은 경우는 올타임 하이를 넘어서고 있고 아주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근데 비트코인과 미국의 나스닥 같은 경우는 사이클을 보게 되면은 너무나 유사한 움직임을 많이 보였습니다. 다만 시차가 분명히 존재를 했습니다. 시차가 존재를 했었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나스닥의 기술주들이 큰 폭의 상승이
있었을 때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아직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뒤에 따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도 우리는 봐야 될 것 같고요. 돈들이 상승을 해서 누가 수익을 나게 되면은 다른 것들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봐야 될 것 같고, 고래들의 움직임들을 봤을 때 고래들은 현재 비트코인을 빠르게 모아가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변수들을 봤을 때 정말 하락장이 왔으면 그런 부분들을 보고 장이 끝났으니까 우리가 하락을 대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사이클상 아직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정해진 길대로 잘 가고 있다라는 걸 데이터를 통해서,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 세력들의 움직임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실제로 2025년도, 2017년도, 2019년도, 2021년도 이 불마켓 사이클을 반감기 이후로 평균을 내서 봤을 때 현재의 위치는 정말로 그냥 사이클 안에 움직임 그대로 비트코인은 잘 가고 있다라는 게 나와 있는 데이터로 나와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롱텀 홀더의 MVRV 레이쇼 모멘텀을 봤을 때도 현재는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에 있어서 그냥 잘 가고 있는 그런 수순이다라고 볼 수 있고, 숏텀 홀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데이터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숏텀 홀더의 MVRV 이 지표가 만약에 큰 폭의 이렇게 하락이 있고 더 밑으로 빠지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는 하락장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게 맞습니다. 하지만 사이클 아직은 이 변동성이나 이런 것들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 가능성이 존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MVRV G스코어 같은 경우도 좋아하는 지표인데 추가적으로 하락 이런 부분들 봤을 때 하락장이 아니냐를 두고 봤을 때도 하락장보다는 조금 더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이런 기간 조정이 이어질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되는 이 방향에 있었을 때 그 움직임은 아직은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데이터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오늘은 그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 65K와 66K 라인을 강력하게 지지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만약에 이 깨진다고 하면은 이 조정이 정말로 더 깊어질 수 있고, 이 골이 더 깊어지게 되면 이 데이터들이 앞으로는 하락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이 준비를 잘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댓글, 그리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